내가 하는 말들 잘 기억하고 있어. 너의 한국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야. 여기 한국 13년 동안의 한국 기자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이제 막 한국으로 발령받은 후임 기자에게 충고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여기자가 있는데요. 과연 선배 기자는 후배 기자에게 어떤 말들을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에서 13년 동안 기자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된 소피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고향인 미국을 떠나 한국에 13년 동안 직접 거주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써오며 기자 생활을 했던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고 제 후임이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게 되어서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겪었던 한국에서의 좋았던 기억들과 꿀팁들을 후배에게 조언해주고 싶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외국인 기자들과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느꼈던 한국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준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기자 생활을 하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외국에 있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는 한국 전체의 인구의 절반이 산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길이 막힌다 라고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봤을 때 외국에 있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한국처럼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정말 딱 맞춰 오는 것도 놀랍고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휴대폰 어플만 있으면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알 수 있고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버스가 몇 정거장 전에 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대중교통은 정말 한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가보았던 수많은 나라들보다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사람의 수나 인구수에 비해 이렇게 효율적으로 교통 상황이 좋은 곳은 처음 봤다고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를 보고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되었어요. 저는 단지 안에 이렇게 훌륭한 운동시설과 걷기 좋게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건 처음 보았어요.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나 미국에서 살았을 땐 조깅을 하거나 걷거나 산책을 하려면 무조건 집 밖에 나가서 공원을 가거나 트랙을 따로 뛰어야 했었는데 한국은 아파트 지하에 커뮤니티에 헬스장이 있어서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밖에 나가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단지 내에 산책로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주민들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라는 실내 놀이터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단지 내 시설을 잘 해놓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정말 부촌에 가야지만 있는 시설들이 웬만한 한국 아파트에는 다 있는 걸 보니 한국의 거주 문화는 상향 평준화된 게 분명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고유 문화인 멋진 온돌 문화를 발전시켜온 덕분에 한국에서는 항상 뜨끈뜨끈한 바닥에서 잘 수 있고 이미 맨발로 바닥 생활을 하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저는 따뜻한 바닥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답니다. 미국에서는 바닥의 찬 기운 때문에 바닥에 카페트를 많이 깔아놓는데 솔직히 말해서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관리도 쉽지 않아서 오히려 먼지가 많이 생겨서 비염이 심해지기도 했고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거나 벽난로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스웨터를 입고 있어야 할 정도였거든요. 한국에서는 굳이 바닥을 따뜻하게 하지 않아도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가 모든 가정집에 한두 개씩은 있을 만큼 잘 보급되어 있어서 뜨끈하게 켜놓고 자고 일어나면 항상 몸이 개운하고 편안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 돌아갈 때 전기장판은 꼭 몇 개 사서 가지고 가려고 해요. 사이즈도 다양해서 부모님들께 선물해 드렸더니 좋아하셔서 다른 친척들 것도 사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온 신입 기자에게도 전기장판을 소개해 주었더니 정말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한국 생활 선배 노릇을 톡톡히 했답니다. 한국에 살면서 느낀 정말 특이한 점은 서양에서 살다 온 제게 더 익숙한 서양 음식들을 한국 뷔페에 가면 더 맛있고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특이했어요. 미국에서 먹은 치킨이나 피자보다 한국에서 먹은 치킨과 피자가 더 맛있다니. 외국 음식인 치킨과 피자가 왜 한국식으로 바뀌어서 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니깐요. 그리고 역시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 맞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의 기상을 이어받아 집에서 짜장면, 햄버거, 게다가 디저트까지 배달해 먹을 수 있다니. 이건 어느 나라를 가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 같아요. 핸드폰에 어플 하나만 깔면 어디서든 배달이 되니 말이에요. 심지어 동료 기자들과 한강에 갔었을 때도
배달이 되는 걸 보고도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한국인들의 배달력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입맛대로 골라먹는 재미도 있었어요. 다른 지방에 출장 갔었을 때에도 음식점을 찾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었을 때는 꼭 번화가에 가야만 음식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한국은 시골에 가도 음식점이 있고 어딜 가나 음식점이 있었어서 먹는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었었어요. 한국 음식은 또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답니다. 심지어 너무 잘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걱정이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는 종업원에 대한 팁을 주지 않아도 되니 식사하기가 너무 즐겁고 편했어요.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식 비용도 비싸기도 하지만 이젠 팁으로 음식값의 20% 정도를 줘야 하다 보니 정말 부담이 되거든요.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2,000원을 팁으로 더 내야 하니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짜리 밥을 먹는 셈이죠. 그리고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서비스가 형편이 없어도 아무튼 서비스라는 행위를 해주기만 하면 팁을 요구하더라고요. 심지어 자동차를 주유할 때 주유 버튼을 눌러줬다고 팁을 요구하더라니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동차 주유할 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주유가 되고 주유를 해주었다고 따로 팁을 요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도리어 자동세차 할인 쿠폰을 주더라고요. 쉽고 빠른 자동세차는 저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인데 말이죠. 미국에 있는 주유소에도 한국 같은 자동세차 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국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점점 한국 생활에 매료되게 되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듯이 한국 하면 스피드 아니겠어요? 인터넷도 빠르지만 상품 배송 하나는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더군요. 예전에 저희 집에 택배가 잘못 배송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 배송되었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택배 직원분이 오시더니 오배송되었던 택배가 몇 시간 만에 제 주인을 찾아가더라고요. 한국의 택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택배 주문을 하지 않는답니다. 문 앞에 택배를 두면 없어지거나 도둑 맞는 게 부지기수고 배송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기다리다 지치고 너무 느려서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거든요. 한국의 택배 배송 속도에 맞들리면 다른 나라에 가면 적응을 못할 정도라니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신기하게도 영어 사용 국가들보다 더 영어를 잘 활용해서 현지화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식당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음료수를 한 병 준 적이 있었는데 서비스라는 말을 듣고 돈을 내야 하는 건가 싶어 안 마시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서비스로 무언가를 준다는 뜻은 무료로 주겠다는 뜻이었더라고요. 미국에서 쓰는 영어 뜻과 완전히 다른 뜻을 부여해 한국에서 현지화해서 쓰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언택트라는 표현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콩글리시라는 걸 듣고는 정말 한국 사람들의 언어 표현 능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깐요. 코로나 때도 느꼈지만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가 심했을 때 병원 진료 보는 것이 많이 어려웠지만 한국은 그래도 사전 예약 없이 어렵지 않게 항시 진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물론 열이 나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기 어렵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정말 진료를 쉽게 잘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서 한국에선 한 번도 진료를 못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마스크를 정말 잘 써준 덕분에 더 쉽게 진료를 볼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한국에 비해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최악이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발을 다쳤었을 때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40만 원이 들었어요. 40만 원을 내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국 발만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있으니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발 전문 의사를 만나보라면서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소견서를 들고 발 전문 의사를 보러 갔더니 단순히 발을 접지른 것 같다면서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처방받아왔어요. 근데 이 간단한 약을 받기까지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미국은 약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제약회사가 부르는 게 값이고 자유시장인 미국에서 정부가 제약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 정말 약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냥 단순한 감기에 걸린 건데 의사들은 소송에 휘말릴까 무서워서 피검사, 알러지 검사, 엑스레이 등등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 해서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미국의 이런 현실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의료기술도 정말 훨씬 더 좋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병원에 어떻게 다녀야 하나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안경도 몇 개 더 맞춰가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안경을 맞추거나 사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안경을 찾는 데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안경값만 110만 원 정도 들고 보험이 있으면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단서를 받으려면 약 6, 7만 원 정도 들고 의사를 만나면 진료비는 또 따로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안과 의사를 거쳐 검안사에게 처방을 받아 안경사에게 안경을 의뢰하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안경사가 검사부터 만드는 것까지 다 해결하니 훨씬 더 빠르고 가격이 싸다 보니 미국에서 하나 만드는 값으로 한국에서는 두세 개는 더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메일을 쓰며 옛날 추억들을 기억하다 보니 1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한국은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나라예요. 그동안 한국에 13년 동안 살면서 정이 정말 많이 들었고 편리하고 정말 좋은 나라였는데 아쉽게도 떠나야 하다니 너무너무 떠나기 싫으네요. 제가 다시 신입 기자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파견받아 나오고 싶을 정도라니깐요. 이제 앞으로 한국에 살게 될 제 후임 기자가 너무 부러울 따름이에요. 저는 비록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후임 기자도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충고해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아쉽지만 곧 출국해야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파견 나와서 다시 또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좋은 일과 힘든 일들을 같이 겪어가면서 여러 기사를 쓸 수 있었어서 좋았어요. 저희 후임 기자도 이런 한국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한국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제가 한국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댓글에 응원 많이 남겨주세요. 저에게 한국의 매력과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한국인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